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분 자기소개 그 파트 2 강의 실제로 1분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트를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노트북도 좋고 뭐 A4지도 좋고 노트도 좋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도입부에 인사하는 방식 3가지, 서론 쓰는 방식 3가지, 본론 쓰는 방식 3가지, 결론 쓰는 방식 3가지, 그리고 마무리 인사. 이런 식으로 방식을 3가지로 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거 잘 들으신 다음에 나는 어떤 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런 방식들을 그냥 베껴서 써보세요. 우선 베껴서 쭉 쓰신 후에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 사례로 바꾸면 되잖아요. 모든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된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괜히 이것도 언제 시간 내서 따로 써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예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방식들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니까 내가 괜찮은 방식들 이렇게 타이핑 치셨다가 그거 따라서 한번 본인 내용으로 살짝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를 포함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구간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경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시계추처럼 정확한 업무 처리를 보여드릴 보석감정사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영상 편집 부문에 지원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3가지 모두 다 딩동댕 맞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브랜드 네이밍. 자, 뭐냐, 시계추처럼 뭐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추처럼 뭐 오뚜기처럼 전차처럼 앞에 온갖 그 사물을 붙여갖고 네이밍 붙여갖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네이밍을 쓰는 건 사실 요즘의 대세는 아니에요.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게 대세라고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의 대세는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 분야 더하기 이름. 안녕하십니까? 안경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근데 밑에처럼 쓰셔도 괜찮긴 해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써보세요. 항상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써보시면 해봅니다. 자, 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번째 서론 부분이 나올 건데 서론 부분은 3개로 쓰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 역량. 이제는 뭐 직무 역량이 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직무 역량을 가지고 도입부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2번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형용사.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거면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친화성, 뭐 사교력, 뭐 이런 거죠. 친화, 사교, 뭐 이런 키워드인데 저의 강점은 친화력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로 본인을 표현하면서 도입부 쓰는 방법도 있어요. 3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를 가지고 도입부를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명언이나 글귀를 갖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갖고 쓰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갖고 한 거예요? 직무 역량의 키워드를 갖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조제 및 가공, 안경광학, 안경재료학 등의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본기를 가지고 제품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할 때 고객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에 저의 안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현장에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분의 직무 역량은 뭐예요? 이 안경에 대한 기본기, 안경에 대한 지식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이 여기 쓰여져 있네, 하나?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안경사에게는 필요한지 이유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안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재질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거든요. 안경 쓰는데 사실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휘어지는 것들, 뭐가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내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특징들은 안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나 재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얘기하게 되면 되게 좋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뭔가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 이유를 썼네요. 이런 방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자소서 때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자, 2번째 보겠습니다. 명언이나 좋아하는 글귀를 갖고 쓸 수도 있습니다.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저는 보석감정사로서 철저한 제품 앞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 없이 제품의 퀄리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왜래요? 예, 내가 이런 글귀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게 되면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글귀를 좋아한다면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난 좋아한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 모든 일에 결국 노력이 바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저는 보석감정사로서 이렇게 뭔가 보석을 감정하는 퀄리티를 잘 찾기 위해서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것들이 나한테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의 생각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도입부를 쓰셔도 괜찮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신을 소개하는 형용사를 갖고 도입부를 쓰는 경우예요. 한 걸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제가 가진 큰 강점입니다. 아버지 사업의 특성상 자주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먼저 다가간다는 거 형용사로 먼저 본인의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본인이 전학을 자주 가면서 이런 걸 생기게 됐다라는 경험을 연이어서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도입부는 3가지였습니다. 직무 역량 갖고 하는 거, 명언이나 글귀 갖고 하는 거, 본인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 볼게요. 직무 역량 어떻게 했어요? 이 안경에 대한 기본기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경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지 고객한테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안경의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안경의 기본기를 발휘해서 뭔가를 잘했던 경험이 나와야 돼요. 이유가 나왔으니까 경험이 나와야죠. 나 명언을 좋아해요. 이런 글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그 글귀를 좋아하는 이유나 뭐 생각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글귀대로 행동했던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맨 처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를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험을 먼저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런 경험이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는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왜 업무에는 필요한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유를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뭔가 이유가 먼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본론부는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자, 직무 역량 아까 안경사 얘기했죠? 이유가 나왔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경험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조제 및 가공, 안경광학, 안경재료학 등의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기본기를 가지고 제품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할 때 고객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의 안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경광학과를 전공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도 열중함은 물론 다양한 안경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비록 실습생이었지만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만의 강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하여서 만족된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본기를 발휘했던 경험들을 연이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언을 문구, 글귀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왜 좋은지 설명했죠. 그럼 이런 글귀대로 본인이 뭔가 노력했던 경험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저는 보석감정사로서 철저한 제품 앞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 없이 제품의 퀄리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는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귀를 좋아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대표 필드하키 여중부라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5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8시간씩 훈련을 하기도 했고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였기에 때로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 참여했고 결과 1년에 4번 열리는 대회들에서 팀원들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4년 동안 우승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끈기가 되게 중요하고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글귀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그런 끈기와 노력을 길렀던 과정을 경험으로 설명하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본인의 강점이 업무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한번 써보는 거겠죠. 연이어서. 아버지의 사업 특성상 자주 전학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 한때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를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법과 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전달해야 하므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는 행동력, 자,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편집은 작품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를 좌우할 수 있어 고객들도 편집의 기술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먼저 반영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해서 이유를 쓴 거죠. 경험을 쓰셨다면 본론에선 이유를 쓰시고 서론에서 이유를 쓰셨다면 본론에서는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뭐만 남았느냐? 결론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만 남았죠. 자, 결론 부분 볼게요. 결론은 자기소개서에서 결론을 썼던 것과 흡사합니다. 자, 한번 테이블 다시 감아볼까요? 자기소개서에서 결론 어떻게 썼죠? 아,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미래의 자신의 포부를 담아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의 마무리의 방식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기소개의 마무리 방식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경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안경에 대한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경험했는지 썼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저의 안경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여 고객에게 믿을만한 제품을 추천하는 전문 안경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입부의 인사는 이렇게 했었죠. 도입부에서 내가 직무 역량 갖고 이유와 함께 설명했죠. 이런 거 갖고 경험도 한번 얘기해봤죠. 따라서 마무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빼낼 수 있습니다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보석감정사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했었죠? 좋아하는 글귀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열쇠다. 이 말이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보석감정은 결국 제품에 되게 집중해야 되고 이런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들은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유까지 썼어요. 자,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노력하고 끈기를 배우는 운동선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아주 뭔가 집중하고 끈기 있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입사 후 운동을 통해 키워온 인내심, 지구력으로 보석감정사로서 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제품 감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했던 키워드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마무리 부분 대충 감 잡히시죠,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영상 편집자로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특성상 전학을 많이 갔는데 이러한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영상 편집에 왜 중요한지 경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따라서 입사 후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는 영상 편집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총 3개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쓸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형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어요. 여러분께서 자신의 글을 쓰시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 중에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걸 좀 잘 선택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 슬라이드 다시 가셔서 미리 보기 하셔서 되보기 재생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내 글로 한번 바꿔보시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온라인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른 팁을 드리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자기소개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2019 빼기 2017은 2예요. 2가 3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소개에서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서부터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를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로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팀에 지원하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라는 수학 공식으로 저를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님, 2019 빼기 2017, 즉 2라는 숫자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이 수학 공식상으로는 2가 3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수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보냈던 2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제 인생의 다른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기에 저는 그 시간 2년이 3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인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 인생을 통틀어 열심히 노력했던 첫 번째 경험이기도 했고 그 경험의 2년의 소중한 결과, 값진 결과로 이러한 전문성을 얻었기에 저는 어떤 3이라는 숫자보다도 이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이렇듯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보일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회사 입사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수학의 공식으로도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맞죠, 여러분? 수학 공식 이게 맞아요. a는 나고 b는 타인이에요. 제곱은 성공이에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수식도 있죠. 괄호 열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 달라요. 2019 빼기 2017은 3보다 크다. 이거랑 면접관님, 괄호 열고 a 더하기 b 괄호 닫고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와 같다.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 위에 있는 두 개만 A4지에 매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반 접거나 서류 봉투에 넣어서 갖고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면접관님, 이 수식으로 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공과 동료의 성공, 각자가 노력해서 이룬 성공은 각자의 성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동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공은 각자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력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누구보다 이런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자이기에 이런 협력의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이러이러한 활동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팀의 목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고 서로 필요한 지점에서 각자 부족한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스를 제공해 주면서 협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타인과 함께하는 조직 생활에서 무엇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협력의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맨날 하는 그런 어떤 글쓰기의 방식이 아니라 수학 공식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마무리만 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분 스피치 이렇게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가르쳐 주신 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여기서 너무 열심히 외우고 갔는데도 현장에 가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도 현장에 가면 다 까먹는데요. 근데 저는 그 까먹는 분들의 패턴을 제가 쭉 봤더니 까먹는 분들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 안 까먹냐면 그 얘기부터 할게요. 잘 안 까먹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본인의 자기소개, 제가 아까도 뭐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나눴잖아요. 도입부, 중간부, 마무리부. 그렇게 잘라서 외우세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서 서론 부분은 내가 명언 얘기하려고 그랬지. 거기서 노력을 얘기하려고 그랬지. 본론 부분에서는 그런 노력을 내가 했던 경험을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도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걸 마무리로 하려고 했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각 파트별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외운 다음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 음성 녹음 기능을 켜고 내가 외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말할 때하고 세 번째 말할 때가 틀려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말할 때가 틀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0번만 말씀을 해보시면 나한테 붙는 표현 방법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현장 가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분들은 별로 폐 안 꼬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난타 동아리 열심히 했는데 막 최우수상 이렇게 암기 과목의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는 분들은요. 그 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예를 들어 난타 공연을 했는데 하면서 쭉 뒤가 나오는데 난타 공연이 생각이 안 나면 뒤에 얘기들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외우실 때는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외우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드리는데 그것들 음성 녹음 기능 활용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라고 하는 면접용 자기소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라는 것이지 그 문항이지 회사 소개나 지원 동기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물을 때 대답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여기서는 하나 직무적 강점 갖고 여러분을 소개하는 멘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지원해서 그냥 애드립으로 할래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잘 안 돼서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여기 가면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애드립이 안 나와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셔야 돼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안 시키더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원 직무 더하기 본인 이름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이력을 브리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열거하지 않으시고 강점 기반으로 스피치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스피치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소개서는 글이었고 스피치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글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들을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스피치에서 썼던 자기소개의 내용, 여기서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 그대로 갖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도 누차 강조했었습니다만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런 식의 추상적 접근보다는 구체적 단어를 갖고 접근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강점이 더 잘 돋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렇게 스피치 내용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의 자기소개를 작성해 보시는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딱 펜을 드신 다음에 여러분만의 스피치를 모방과 함께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